탕진 요정입니다. 탕진 요정. 딱 벌써부터 느낌이 오죠. 좋네요. 예, 본인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본인에 대한 어떤 이제 객관화, 자기 객관화는 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분이시다. 되어 있는 분이시다. 네네네. 네, 30대 여성이시고 미혼 직장인입니다. 네. 결혼 앞두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독립해가지고 혼자서 생활하고 계시고 월 실수령액은 400만 원 정도 되신대요. 아니, 월 실수령이 400이면 꽤 높은 거예요. 한 엄청 6천... 높으신 거 아닌가? 그죠. 거의 이 정도면 대기업급 아니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런 것 같고. 30대이시고 하면은 구체적인 거는 이제 뭐 본인이 특정될까봐 네네. 세부적으로 밝히지는 아, 않았는데 그럼요. 네. 실수령액이 한 400 정도 되시다. 오늘 혹시 오셨나요 여기? 오셨으면은 333333이나 눈에 확 띄는 뭔가 이렇게 막 별을 아니 근데 여기 왔다고 하면은 막 네. 여기 댓글에서 서로 막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왜 그렇게 살아요? 막 하면서 막 공격하고 계셔가지고 네. 오셨으면 그냥 예. 조용히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댓글 써주시는 분들은 이게 네, 너무 좀 아프지 않게 자제 좀 해주세요. 네, 자제해 주시기 저희만 바랍니다. 때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저축을 얼마 하냐고 저희가 사전 질문을 드렸더니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실수령이 400인데 그쵸 지금 부럽죠 이미선님 와 부럽 이렇게 하셨는데 네. 30대 실수령이 400이면 앞으로 40대 50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네. 소득 향상도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 저축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저축은 아예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돈을 그럼 얼마나 쓰시냐 남는 건 있냐 봤더니 저축 아닙니다. 지출이에요. 지출만 해요. 네. 이분은 지금 쓰는 거를 넘어서서 막 어떻게 돼야 되지? 뭐 그냥 막 대출까지 가는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네. 마이너스까지 긁어오는데 카드값으로 지금 현재 다 나가고 있어요. 리볼빙. 리볼빙이 뭡니까? 설명을 한번. 이 리볼빙이 뭐냐면 이번 달 카드값이 나오면 카드의 일부 금액만 결제를 하고 뒤로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 그 총 쏠 때 그 리볼버 리볼버 같은 거잖아요. 좀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 달 카드값이 200만 원 나왔다. 네네. 그러면 최소한 10% 정도 보통 일반적인 카드사에서 네. 20만 원만 결제하면 나머지 180만 원이 다음 달로 밀려요. 아, 뭐 단기 대출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거고요. 당연히 여기 이자도 셀 거고. 셉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센데 거의 뭐 이자율이 한 10에서 20% 사이예요. 10에서 20이요? 네, 10에서 20이에요. 편한 대신에 굉장히 높은 이자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리볼빙 서비스를 카드 만들면 카드사에서 직원이 전화하셔가지고 네, 김현우 고객님 카드 만드셨죠? 카드 만드는 거 확인한 거 전화드렸는데 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혹시나 네. 깜빡하고 연체하시면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불리한 거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 미연에 막아드리기 위해서 네네. 이런 서비스 해드리는 거 괜찮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냥 어영부영 네네네네 하다 보면 이게 가입이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카드값을 연체했다. 네. 연체해 보신 적 있나요? 태어나서. 저는 연체는 안 해봤어요. 네, 그러실 일 없죠. 네. 근데 그 카드 대출은 받아봤어요. 연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깜빡하고 잔고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죠. 1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거 빠져나가는 거 깜빡해가지고 한 95만 원만 있었어. 그럼 5만 원이 안 나갔잖아요. 네. 근데 모르고 있다가 보면 다음날 문자도 오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 다음날 전화도 옵니다. 아, 네네. 네. 진짜 하루 이틀 늦은 거 가지고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전화를 해요. 네. 그러면 그때 갚으면 사실 상관없죠. 뭐가 상관없냐면 우리가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건 네. 연체를 했는데 이게 10만 원 이상 5일 이상이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이고 5일이어야 되는데 내가 네. 한 20만 원 빵꾸 냈다. 네. 5일 이내에 갚으면 상관없어요. 아, 그래서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막 계속 그죠? 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하루 이틀 연체했다고 가지고 신용점수가 떨어질 일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자는 살짝 붙겠죠. 네. 연체 이율 플러스 네. 3%포인트인데 얘네들은 연체해가지고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는 대신에 엄청나게 비싼 이율을 붙여서 다음 달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 차라리 연체 이자가 나은데 네. 아주 이게 달콤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리볼빙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 아니에요. 짧은 기간에 또 고액의 이자를 받기 위한 어떤 그쵸. 제품이네. 네,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180만 원 뒤로 밀렸잖아요. 근데 한 달 네. 동안 내가 또 카드는 쓸 거 아니에요. 또 쓰죠. 이번에 카드 값을 또 200만 원 썼어. 그럼 380이면 계속 늘어나네. 그렇게 불어나요. 거기에 이자도 붙어서. 이자가 막 10에서 20이 계속 붙는 거야. 계속 붙는 겁니다. 야, 그럼 이거는 이러고 한도를 꽉 채워요. 이거 사채네 그냥. 사채예요. 네. 차라리 사채는 매달 갚아 나가니까 내 원금이 줄어들기라도 네, 네, 하죠. 네. 저 서비스를 한번 신청해 놓고 와, 저기에 맛을 계속 이렇게 들리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분이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리볼빙 네. 중이다. 이게 이분이 언제부터 이랬냐? 몇 달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돈 관리를 해주셨대요. 네. 해주셨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께서 너는 네가 돈 관리하면 다 쓸 것 같아서 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30대 중후반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30대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아마 왜냐면은 30대 초면 30대 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39세일 수도 있겠다. 보통은 30대여라고
20대라고 하면은 네. 중후반이세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중후반이신데 한 사회생활 한 지 한 10년은 되셨을 거고. 하기사 소득도 400만 원 정도 실수령 하시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한 10년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네. 돈 관리를 해주시다가 그게 속상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 관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쓰는 거야. 네네. 그게 속상했었던 거죠? 아니요, 나를 못 믿는 거. 너는 근데 너는 돈을 다 쓰라이야. 그래서 아닌데 부모님이 나 나를 다 못 믿는 썼는데. 거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걸 행위를 안 했던 거죠. 그전에는 네. 그래서 돈 관리를 해주셨다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카드 값으로 리볼빙까지 간 게 몇 달 안 된 거예요? 돈 관리를 해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쓰신 거예요. 2년 전부터 카드 값이 이렇게 쫙 뭉치기 시작한 거고 몇 달 전까지는 돈 관리를 해준 거예요. 아니 근데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준다는 거는 네. 카드 값을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있으면 거기서 그러면 등짝 스매싱 맞아가면서 썼다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속상해서 그래서 경제적 돌입을 하셨는데 부모님 말대로 진짜로 100% 다 쓰더라. 그러니까 그나마 덜 썼던 거죠. 부모님이 돈 관리를 부모님 해주실 때. 때문에 한 7, 80에 막았는데 네. 이제는 리볼빙까지 가게 이제는 되는구나. 진짜 리미트가 풀려버린 폭주하는 기관차가 돼버리신 리볼빙은 겁니다. 이거는 권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머리에 권총을 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구나. 네. 중간에 한번 네. 신용대출을 받아서 카드빚을 싹 없애셨대요. 신용대출 받아서. 네. 근데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이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자 이율을 관련해서 그렇긴 한데 네. 사실은 빚이 이전된 거죠. 그렇죠. 카드 값에서 네. 신용대출로. 이게 그리고 뭐 바뀐 거지. 뭐. 네. 저 때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맞다. 그러네. 이렇게 해놓고 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다시 3개 카드가 한도가 꽉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또 썼구나. 네, 네.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 그러네. 생각하고는 3개 카드 한도를 거의 꽉 찰 정도로 쓰시다 보니까 네.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도가 꽉 차면 이제 리볼빙 더 이상 안 됩니다. 다음 달로 못 이게 밀어요.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한 개를 만들었는데 네. 한도 초과가 막 뜨니까 하나를 또 부득이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3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현대카드는 코스트코용, 뭐 삼성카드는 스타벅스용 이래가지고 할인되는 거 이렇게 대부분 카드 여러 개 갖고 계시는 분들 보면 요거는 외식대 할인 받아야지 아니면 요거는 뭐 유류비 할인 받아야지 요거는 마트 할인 받아야지 이러면서 여러 개 카드 만드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사마다 한도를 무작정 안 늘려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막 한 300, 뭐 200에 막아버리니까 한도 상향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줘. 에이씨 그래서 하나 더 만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3개 한도를 꽉 차서 쓴다는 거는 한 2, 300 수준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뒤에서 나올 텐데 이분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네. 도와주세요라는 게 이제 사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싱글이 상황이 코스트코 외가. 그냥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코스트코 저 어제도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네. 코스트코 카드가 없습니다. 네네. 코스트코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쌉니다. 가족이 많은 경우에. 네네. 대량으로 뭔가 물건 살 수 있고 음식도 되게 싸서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족 수가 많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코스트코가 오히려 소비만 늘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차라리 편의점 조금 더 단가는 비싸더라도 거기서 소량을 사는 게 저한테는 유리하지 연회비까지 끊으면 그거 뽕 뽑으려고 가는 것밖에 안 그렇죠. 되잖아요. 어제는 먹고 가기 때문에 맞아요. 가면 요번에 한번 꽉꽉 채워서 꽉꽉 채우자. 가면 신기한 것도 많고 진짜 먹고 싶은 것도 네. 많고 그런데 맞아요. 어제는 그 코스트코 피자가 가는 길에 코스트코가 보였는데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럼 저거 피자를 사다가 점심 저녁까지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기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서 네. 회원권 없이 그건 그냥 네네네. 저기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 말고는 이런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소비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저는 싱글한테는 절대 그런 거 코스트코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가장 줄이기 힘든 소비와 지출로 신용대출 3천만 원이 있고 네. 43만 원씩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줄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뭐 줄이는 이거 소비와 지출이 아니죠. 네. 이거는 뭐 강제로 가져가는 네, 네. 개념이니까. 이번 보기에 줄이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이거 줄일 수 없는 불가능한 네. 지출이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2, 3만 원. 그러니까 이게 저걸 매일 하신대요.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네 이게. 소비 요정들의 그러니까, 특징이네. 온라인 월 쇼핑. 2,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돈을 예전에는 뭐 백화점 가서 많이 쓰고 뭐 어디 가서 많이 쓰고 그런데 요즘에 침대에서 많이 쓰는 그러니까요. 누워가지고 하루에 한 건씩 쇼핑하시면 전 진짜 중독이신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그 택배 아저씨랑 서로 이제 사담 나누는 수준이잖아요. 나 왔어 그러면 오빠 잘 가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그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오늘 머리 하셨네요. 고생 이러면서. 많으신데 뭐 이거 드세요라고 뭐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정도면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네. 어찌 보면. 부모님보다 자주 볼 만한. 외식 배달 2, 3만 원 주 4, 5회. 아니 주 4, 5회라면은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회사원이니까 네. 거의 식사는 외식으로 외식으로. 저기 배달로 배달과 한다는 외식으로. 거죠.
그리고 꽂힌 옷이나 패션 자파로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사고 싶은 가격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사는 편.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러게 되겠죠. 네. 이건 뭐요? 최근 3개월 내에 가장 크게 쓴 돈은 부모님과의 여행에 300만 원을 본인이 내신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이런 거 근데 여행은 사실 여행에 돈을 쓰는 거는 저는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땐가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이게 신용대출 3천만 원도 있고 지금 소비가 막 큰데 부모님과의 여행을 가는 건 저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내가 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낸다면 300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 300이면 센 거거든요. 그렇죠. 최소 어디 제주도 한 2박 3일 이상 아니면 3박 4일 이상 괜찮은 호텔 갔다 오신 건데 호텔, 비행기 뭐 이런 것들 다 본인이 하시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미용 목적의 병원 80만 원. 뭐 피부 관리 뭐 이런 거 받으셨나? 그렇겠죠. 네. 80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딜 이제 그 리모델링 할 수는 없는 돈이잖아요. 뭐 이렇게 아마 그죠? 정액권을 끊어놓고 네, 이렇게 네. 뭐 계속 관리받고 계신 게 아닐까. 네. 명품 80만 원이 소박한 느낌이네요. 약간. 아니 그러게요. 오히려 여기에는 어. 명품으로 한 380 느낌이어야 되는데 지금 네, 명품 80이니까 80은 오히려 좀 소박하게 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야, 1번은 이게 지금 불효를 하라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이 300을 낼 정도인가. 아. 오히려 여행이라는 거 정도면 뭐 그냥 대부도 정도? 1박 2일 펜션 네. 정도에 갔다 오는 정도여야지. 300은 좀 센데. 아니면 지금은 어렵더라도 돈을 모아서 좀 보내드리거나 지금 우리 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네. 옆에 잠깐 어디 저기 싱크대에 물 넘쳤다고 그거 도와주러 가는 느낌이에요. 내 이거는 코가 석자인데 명품 스카프요? 명품 스카프.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이분이 대기업일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그 약간 나의 그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는 거를 포기가 안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눈높이 자체가 올라가 있다. 그런 이 정도는 거. 가야 되고 그리고 명품을 뭔가 살 일이 있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사줘야 된다. 뭐가 그런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잔돈도 쓰지만 큰 돈도 써야 될 쓰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성향.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기 규모에 상관없이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구애받지 않고. 네. 그러니 이제 부모님 그 성향을 아니까 너는 돈 관리 못해. 그럼 부모님이 해줄게. 라고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돈을 좀 모아주셨더라고요. 네. 자산은 모아주시기는 했는데 주식은 또 1,000만 원 갖고 계세요. 이 주식이 희한하긴 한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리볼빙을 쓰고 있으면 이해 안 되죠? 이게 이 리볼빙 이자를 벌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럼 이건 지금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컨대 이거는 네. 뭐에 어떻게 들어가셨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안 여쭤봤는데 네. 물렸지 않을까. 그래서 못 빼는 거예요. 아까워서. 원래 1,000만 원 들어간 게 아닌데 1,500을 들어갔다가 네. 마이너스로 물려가지고 네, 네. 이걸 빼자니 손해가 확정이 되는 거고 어쨌든 리볼빙으로 근근히 한 달 한 달은 연장이 되니까 저건 안 빼는 거고 네, 네. 다들 놀라시네. 저축이 있네?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는 돈을 좀 모으셨나 봐요. 부모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그렇지. 부모님이 네. 강제적으로 모았으니까. 저 저축에 5,000만 원이 부모님께서 모아주신 겁니다. 저 느낌이 약간 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모아주시는 거가 막 너무 막 미치겠는 거죠. 아까 말한 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사람인데 소비를 그 정도를 못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 같은 걸 느끼셨을지 그런 거.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또 나이도 대기업 다니고 나이도 30대 중반 뭐 이 정도 되는데 나이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내가 뭐 김밥 천국에서 막 라면 먹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모아주셨지만 엄마 그냥 내가 할게 네. 라고 해서 탕진 요정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주변에 별명도 그 비슷한 별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5천만 원이 있는 거를 네. 어떻게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 네. 지금 이분은 이대로 가면 답이 없어요. 저거 5천만 원이 왜 갖고 계신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마음의 어떤 위안 같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빚이 많고 리볼빙 때문에 힘들고 소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나는 그래도 현재로선 돈이 있어라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딱 보이잖아요. 리볼빙 네. 이자는 10%. 저축은 해봐야 뭐 1%, 2% 이율로 굴러가더라도 당연히 이게 더 불리하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나는 돈이 지금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마음 저 한구석에 그래서 이걸 못 없애는 거죠. 그거네요. 그러니까 갚으려면 갚을 수 있다. 네. 나는 능력은 돼. 그렇지. 그런데 이걸 갚는 순간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그냥 백지가 돼버리는 거죠. 네. 거의 백지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고 지금 당장에 갚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시기 왜 제가 때문에. 그게 느껴지냐면 네. 지금 이분이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 결혼 자금으로 쓰일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는 돈은 우선은 막 그냥 갖다 어떻게 막 쓰고 있는데 네. 이 5천을 건드리기가 좀 뭐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출은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통장에 5천은 있어야 또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아하. 결혼 준비용으로 지금 5천을 남겨놓은 것이 아닐까. 근데 보세요. 5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3개월 할부를 끊는데요. 아니 왜 그러시지? 이게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소비 습관이 지금. 그리고 무조건 리볼빙을 돌려. 그러니까 현금 와, 이거 총잡이야 완전.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안 돼, 이미 진짜. 생활 습관에 박혔으니까 이건 진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결혼 준비하는데 스드메, 예물, 가전, 가구 하면 이것도 돈 꽤 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느낌상 어떤 그 나의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떤 급이 내 있을 거란 친구들의 어떤 기대를 맞춰주려면 꽤 하실 거란 말이죠. 이것도 네. 몇백만 원짜리들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 2천, 3천 막 들 것 같은데. 더 쓸 것 같은데요. 가전, 이거 가구 뭐. 요즘에 보면 제가 언뜻 그걸 봤거든요. 뭐 요즘에 LG, 뭐 삼성에서 풀 패키지로 그렇지. 하면 이거 뭐 얼마예요? 비스포크 막 이런 거 들어가게 할 뭐 거예요. LG 오브제 뭐 난리 나잖아요. 요즘에 와, 야 저런 것도 있어. 뭐 신기한 것들. 이분 또 롤러블 TV 사실라? 현금으로 할지 카드로 할지 고민. 아니 선생님 이게 왜 고민이에요 지금? 이게 왜? 카드로 리볼빙 또 돌리려고 이건 안 되죠. 이건 리볼빙이 이제 권총이 아니라 이제 기관총이 올 진짜. 텐데 이거는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 이 이볼빙 진짜 해보신 분들의 경험이 있으실 테지만은 네. 못 끊어요. 이 근데 이분이 지금 달콤함은.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부는 뭐 물론 이제 돈 관리를 각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네.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데 최소한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상호 간의 신뢰감은 있고 투명함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대출이 이만큼 있고 현금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를 알려야지. 알리면 당연히 상대방도 야 그러면 이거로 갚는 게 맞지 않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죠. 남자친구는 100%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모를까 봐 걱정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전혀 모를 것 같아요. 하기사 그렇겠죠. 지금 사귀는 뭐 결혼 아직 안 했는데 그거를 네네. 나 지금 카드 그럼요. 그걸 말할 이유도 사람이 아니고, 없죠. 예. 말할 사람이 없죠. 근데 언젠가는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돼서 한 몸이 되면 이거는 오픈하지 않으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가정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그러면 다행히 상호 간에 그때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방향이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튀어나가 버리면은 그건 그때는 고쳐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못 막을 정도의 그런 경제력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축도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오늘부터 끊으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맞습니다. 그럴 약간 의지가 지금 약간 부족하신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걸 인정해 버리는 순간 어떤 이제 남자친구나 친구들한테 보여질 어떤 본인의 그런 모습 이런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써온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의 여동생이나 혹은 누나라고 한다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언을 해주셔야지 막 야 너 정신 나가 이런지는 말하시고 몰라서 그랬을 수도 왜냐하면 그럼요. 이분이 나이는 30살 30대 중반이지만 네. 우리가 돈에 대한 돈 관리를 제대로 배운 맞아요. 분들이 없어요. 돈 관리를 배우지를 못해요. 네, 사실. 우리 뭐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뭐예요. 부모님들도 사실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요. 네, 이분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돼라고 지금 상태로서는 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배운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지금 이분이 그 뭔가 이 사회생활만 했지 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다라는 게 좀 느껴지냐면 예. 이분이 40살에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한강이 네. 꽤 길기는 해요. 그렇죠. 양수리까지도 가고 춘천도 갈 수 네, 있어요. 수원지부터 생각해서 네. 한강이 끝나는 지점까지 가면 그렇죠. 꽤 길기는 한데 강원도 쪽까지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강 쪽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건 가능한데 이제 아마 그건 아니실 거고. 네, 보니까 아마 최소 15억 원대라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3억 정도 끼고 최소 15억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없어요. 요즘에 잘 없어. 이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걸 잘 고민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루하루 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으로 생각해 본 네, 이라고 그러니까 목표를 저희가 여쭤보거든요. 앞으로 뭐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냐 여쭤보는데 그 대답에 처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신 게 이 질문에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걸 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고 네. 그냥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있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라는 어렴풋한 고민 때문에 신청을 해주신 거 보면 네. 순수하셔서 그래요. 네, 맞아요. 순수하셔서. 이거는 순수한 거야. 제가 보기엔 이게 뭔가 진짜 막 정말 난 탕진이 좋아. 욜로 하루 살고 하루 벌고 하루 살아. 이런 생각이었으면 신청 안 하죠. 왜냐면 아까 어떻게 이걸
끊어야 될지 막막하다고 모르겠다.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면 방법이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남들도 이렇게 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45살쯤에는 퇴사를 하고 소소하게 용돈 벌면서 취미생활하고 살기. 저게 은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게 45살쯤에 퇴사하고 하고 싶은 일 소소하게 용돈 벌면서 취미생활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 생활입니다. 그걸 45세에 한다라는 거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요즘에. 이거는 쉽지 않죠 사실. 거의 정말. 이거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한 20대 중후반 이상부터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40대 때 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우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해결은 해드려야 되는데. 문제점을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네. 지금 이분이 어디서부터 잘못 꼬였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달 갚아야 될 빚을 단돈 10,000원이라도 다른 빚을 내가지고 갚는 순간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빚을 돌려막기 한다. 돌려막는 순간 그게 잘못된 겁니다. 모든 빚은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어디 고금리 사채 써가지고 2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3,000만 원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불법 사채업자들 연이율 뭐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엉키는 게 뭐냐면 자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채업자들 보면 1년으로 갚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한 9만 원 정도 갚으라고 해요. 100만 원 빌려가지고 9만 원이면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달에 그 9만 원 갚을 돈이 없네? 한 5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 갚아야 되는데 한 3만 원 부족해. 4만 원 부족해 할 때 3, 4만 원을 더 빌리는 게 아니라 한 50 빌립니다. 왜냐하면 뭐 쓸 돈도 있어야 되고 다음 달도 여유 생기고 그럼 50 빌리면 자 150이죠. 누적된 게. 다음 달에 한 15만 원 갚아야 돼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15만 원은 지난달에 빌려난 거에서 어찌어찌 해. 그러다가 한 10만 원 빵꾸 나면 한 또 50 빌려요. 그러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빌리느니 한 100 더 빌리자. 이러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냐면 그 돈으로 코인 들어가. 야 이거 인생 한 방이지. 한 방에 불려야 된다. 그래서 진짜 아예 이제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아니 도대체 빚이 왜 이렇게 시작됐어요? 몰라요. 뭐 크게 무슨 가전제품 그때 제가 1,000만 원짜리 사느라고 그랬어요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빚이 얼마나 돼요? 그럼 그 빚도 파악이 안 되고 어디서 얼마나 빌렸어요? 하면 그 금융기관이 수십 개입니다. 돌려막다 보면 수십 개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런지 몰랐대요. 이게 빚으로 돌려막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정말 그런 거 있어요. 예금 1,000만 원 만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 카드값을 내야 돼. 그렇다고 1,000만 원 깨긴 너무 아까워. 그러면 이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요거 내는 거 그런 정도도 안 좋은 거지만 그런 건 갚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달 빚을 갚지 못하는 능력이라서 빚을 돌려막는 순간 그때부터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선 갚을까요? 갚아야 됩니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황금 5천이 있잖아요. 5천을 다 갚으세요. 무조건 그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5천을 다 갚아라. 주식은 모르겠어요. 주식은 지금 막 물려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대형 우량주 같은 거,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에 물려 있어가지고 두면은 언젠가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가져가겠지만 이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바이오 주식 이런 거에 물렸으면 그거 몇 년 동안 가능성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물리든 말든 우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이 돈을 벌어봐야 그게 올라봐야 얼마나 벌 것이냐. 한 달에 쓰는 돈을 생각하면. 근데 지금 어쨌든 5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싹 다 갚아야 되죠. 어떻게 리볼빙 잔액이 1,576만 원이고 지금 리볼빙이 커요. 그럼 여기에 지금 10에서 20%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 이자가 한 200 넘게 막 나오겠네. 그렇죠.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쌓이는 거니까 모르는 겁니다. 체감이 안 돼요. 더 늘어나겠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와. 지금 저 리볼빙 잔액 1,500만 원 중에 다음 달에 10%는 결제를 해야 되니까 한 150은 결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카드는 썼는데 150도 그쵸? 나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풀어나는 거예요. 답이 없구나. 이번 달 못 갚으니까 빚으로 리볼빙. 완전 개미지옥이네.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분은 다행인 게 카드 한도가 여기까지만 되니까 카드 3개인데 1,500 정도면 한 500, 500씩 정도인 것 같아요. 다행히 한도가 요 정도였으니까 이런 거지. 이분이 한도가 1,000만 원씩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답 없는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거죠. 쇼핑도 한 13만 원 정도까지도 막 사시네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뵀던 분은 뭐 한 2만 원, 평균 뭐 2만 원, 3만 원이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분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건 좀 비싼데 사지 말까 이런 느낌 없는 거. 그냥 보이면 사자.
막 10몇만 원 뭐 아니, 근데 부모님 영양제도 사주시고. 자주 사요. 네, 또 부모님 영양제를 그러니까 또 부모님을 또 챙기시는 거예요. 순수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부모님도 난 딸로서 뭐 해야 돼 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행도 좀 좋은 데 가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맞아요. 나의 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죠. 그래서 네. 이분은 답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네. 가면 큰일 나고 네. 진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해보셨으면 무서울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5천만 원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갚을 수 있고 1,500만 원 갚고 뭐 신용대출 갚고 이러면 남는 돈 얼마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갚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1, 2년 이내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1, 2년 안쪽으로 거의 뭐 큰일 나요? 네. 이대로 가면? 큰 문제가 생겨요. 이거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이래요.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들도 처음 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들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였거든요. 지금 순자산이 빨간색입니다. 네. 네. 그리고 중단기 현금이 녹색이에요. 왜 중단기 현금이 더 높냐 하면 5천만 원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빚 퉁치고 나면 이게 지금 현금 있으니까. 네네. 네. 퉁치고 나면 지금 빚 다 갖고 나면 한 1,500 정도밖에 안 남아요. 1,900 네네. 정도. 네네. 요 정도 돈인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언제 고갈되냐 하면 내년 말 정도 요때쯤 딱 1년 후에 고갈됩니다. 1년 뒤에 230만 원 남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제가 연이율 20%는 계산 안 한 거예요. 무이자 계산식. 네. 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죠. 저 다음부터는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겠죠. 그러니까 빚을 계속 계속 막으면 가는 거죠. 저거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확 떨어질 거고 그러면 내후년 2023년 즈음에는 이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안 돼요. 개인회생으로 가야 돼요? 답이 없어요. 저 상태에서는 못 갚아요. 내가 소득으로 갚으려고 해도 아예 지출을 한 푼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애한테 너 20억 갚어. 이러면 그건 못 갚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소비 지금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내후년 말에는 그냥 개인회생밖에 답이 없습니다. 24년 12월에 되면 마이너스 4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일 그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조만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못해도 내년엔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뭐 3천 쓴다 그러면 그 3천만큼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남편이 막아줘야 되는 건가? 이거를? 네, 그렇게 되버리죠. 이만큼을? 그래서 저기 나중에 진짜 저렇게 네. 저 3억도 양호한 거죠. 네. 중간에 뭐 한 1억, 2억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불과 3, 4년 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오픈됐다? 그러면 큰일 나오죠. 이게 보통 결혼하고 한 2년, 3년 지나고 보통 터지는 것 그쵸.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지출도 분명히 늘어나실 겁니다. 도저히 못 막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집에 왔는데 뭐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네. 냉장고가 다 비어 있고 막 뭐 라면도 없어. 표정은 되게 어둡고 맨날. 와이프 맨날 막 힘들어. 너희 왜 그래? 뭐 무슨 문제 있어?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 알고 봤더니 나 빚이 1억이야. 그때 터지는 거죠. 그 우표물이 날라와요. 근데 임신했어. 제발. 그 상황이에요. 야 이거 무슨 이게 뭐 막장 드라마에 보통 나오는 거죠. 에로 부부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진짜 끔찍한 문제를 지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막아야 돼. 이건 그거예요. 뭐죠 이거? 이건 진짜 막아야 돼. 마블 영화야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 보고 온 거예요.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 바꿀 수 있어요. 12,000가지의 반복을 해봤더니 하나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 기회가 있어요. 지금 다 갚으시고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저는 이분 좀 큰 각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인 각오. 네네. 이분이 지금 외식으로 한 100만 원씩 쓰신다고 하는데 네. 이걸 한 40에서 60으로 줄일 수 있으시대요. 어떻게 해요? 이 외식도 아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식을 40에서 60은 아마 그거겠죠? 아침, 점심, 저녁 다 포함해서. 아니 근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그래요. 상황이면 사실. 네, 제가 만약에 친동생이다라고 한다면 야, 너 잔말 말고 들어와. 당장 들어와. 왜냐면 부모님이 지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독립을 했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독립하고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라고 할지도 몰라.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말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300만 원짜리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딸의 상황을 알았으면 300만 원짜리 여행을 가셨을까. 안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대출 다 갚고 나 지금 돈 차근차근 모으고 있고 지금 결혼 준비도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랑 여행 한번 가자. 내가 쏠게. 아름답다.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 아름답다. 부모님도 그거 고지고대로 이제 들으시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현재 상태에선 플러스지만 이거 절대 큰일 납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외식을 80에서 100 쓰고 있는 것도 혼자인데 제가 맞벌이 부부가 혼자네. 네, 혼자서 100만 원 먹는 거네. 혼자서 100만 원이면 하루에 3만 원씩 먹는 거잖아요. 네. 너무 많이 쓰시긴 너무 많이 한다. 쓰시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거를 40에서 60으로 줄여볼 수 있어요 정도는 네. 이거 가지고는 저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이 정도로 줄이실 각오로는 택도 없고 네. 이건 앞으로 저기 무슨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택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세대출 이자도 있어요. 네, 전세대출 이자. 전세대출 이자가 16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다 전세인 것 같아. 다 80% 대출. 이상 뭐 대출 네, 받고 대출 해서 풀로 하려나? 받고 그리고 뭐 식비, 교통비 이런 거 이외에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카드값은 350이 나왔는데 네. 그중에 150은 리볼빙한 거 최소한 갚아야 되는 거고 나는 한 달에 별로 안 쓰는데 그쵸 별로 안 쓰겠죠. 200밖에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네. 실제 200 쓰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 150이 예전에 빌려놓은 거에 10%가 그러네. 쌓여 나가는 거니까 이분은 특별히 돈 쓰는 것도 없는데 돈이 계속 나가네요 라는 느낌이 이제 슬슬 들 거예요. 그러네. 왜냐면 이분이 지금 낭비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본인 느낌엔. 떼가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그런데 내가 무조건 집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저는 이걸 아껴야죠. 집으로 들어가셔라. 이걸 아끼고 교통비가 20만 원이 나오더라도 싸게 먹히는 거니까 네. 무조건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시고 문제는 집에 들어가는 거가 두려우실 것 같아요. 이걸 다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도 공개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게 무서우신 게 아닐까? 그렇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들어가시는데 정 오픈하기 어려우면 부모님한테는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날도 없고 그러니 한 1년 정도 같이 거주를 하자라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시더라도 뭔 소리야 빨리 결혼이나 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뭘 들어와 지겨워 빨리 가. 야, 네 방 이미 서재로 만들고 다 예쁘게 우리 집에 꾸며놨는데 네 방 없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모님한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네. 가서 연말이잖아요. 또 다행히 연말이니까 연말에 빨리 하세요. 연초에 하시지 마시고 연말에 예. 털고 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털고 가고 그 남자친구분한테도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네. 이거를 솔직하게 저는 오픈을 하시되 네. 돈 관리는 앞으로 남자친구분들 근데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네,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어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의논을 해보시고 잘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맡기시는 게 좋다. 이게 뭐 저는 남자친구한테 이거는 무조건 말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말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두려워서 말 안 해봐야 나중에 터져. 나중에 더 커지게 터지기 때문에 네. 지금 말하고 이해해주면 결혼. 이해 못하면 솔직히 결혼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건 안 돼. 이거 깊은 사이라고 해도 이거는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파렴치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내가 돈 관리를 잘 할 줄을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한 건데 그렇죠. 인정해야 돼요 이거는. 이걸 이해를 못 해주시는 거고 막 이거를 뭐 문제 삼는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비슷한 일이나 아니면 진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실수가 일어났을 때는 더 문제 있을 수 그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남자친구면 네.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가 돼요. 왜냐면 현금 5천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충분히 사랑해요. 결혼을 약속한 그렇지. 사람. 지금 결혼 직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오케이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다 정리하면 어쨌든 마이너스는 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건 이해한다. 대신에 스드메, 예물, 여행 다 빼자. 그러면 괜찮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소박하게 충분히 하자. 지금 가능하고 카드 싹 다 없애고 그러면 결혼하자.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갱생 프로젝트를 돌리겠다. 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히. 2년만 지나서 1억 되면은 남자분도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웬만한 분들이 빚 1억 지고 시작해가지고 뭐 내 집 마련이 뭐예요. 1억 갚는 게 진짜 결혼 얼마나 끔찍하게 어려운데요. 결혼 생활도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밝혀야 된다. 지금 밝히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행인 건 부모님께서 모아준 그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퉁치면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에서 돈 관리 잘하고 그리고 카드값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저는 카드 잘라버리세요. 이거는 안 돼요.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쓰든 가닥이 있으니까 조금 줄여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카드 이분은 잘라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카드 쓰면 안 돼요. 네. 이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5만 원 이상을 할부로 무조건 할부라는 게 완전 잘못됐어요. 도대체 어디서 온 습관이지? 5만 원 이상을 왜 무조건 3개월 이상 할부를 하는지. 그리고 꼭 남자친구한테 지금 말하세요. 안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 큰일이 난다. 정말 큰일 난다. 이 남자친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아닙니다. 나중 되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백을 하고 오히려 이번에 싹 정리하는 게 좋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싹 정리하시고. 이왕 맞고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한 2, 3월 정도에만 돼도 빚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정리돼. 맞아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일단은 긍정적인 거,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직장이 탄탄하고 소득이 높잖아요. 소득도 좋아요. 네, 소득 좋고 지금이라도 돈 관리 잘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만 돈 관리 잘 하시면 맞아요. 5천만 원 금방 모을 수 있어요. 모을 수 진짜. 있고 계획이나 꿈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죠. 그냥 네. 막연하게 40 되기 전까지 15억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근데 되게 이분 순수하게 하고 느낀 게 뭐냐면 그 15억 중에 대부분을 이제 대출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집을 살 때. 네, 집을 살 때. 근데 15억 초과하면 이제 대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세상에 그렇죠. 그런 돈 문제나 돈 걱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제가 미술에 관심 없는 것처럼 네. 우리가 뭐 미술 모른다고 해가지고 뭐 나쁘고 뭐 못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분은 당연히 뭐 필요한 거긴 한데 본인이 관심 없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다. 네. 지금 그냥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다 오픈을 하면 충분히 해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숨기고만 가지 말라. 네. 그게 우리의 조언이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요거 네. 숨기고 갔다가는 진짜 1년 안에 큰 문제 네. 터지고 1년이 아니고 잘 넘어갔다 그럼 2년 안에 더 큰 문제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빚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지금 컨트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빨리 터트려야 돼요. 맞습니다. 빨리 터트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개털털이 30대 남이라고 닉네임을 적어주신 네, 분이에요. 본인이 적어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함부로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연을 좀 보면은 만 29세 공무원이시고 네. 임용된 지 5년 5년 됐고. 되셨다. 그러면은 되게 젊을 때 되신 거네요. 바로 그냥 졸업하고. 네. 군대 갔다 오시고 뭐 바로 된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네. 부모님하고 거주하고 그래. 계시는데 세후 220만 원 정도 수령하고 계시고 네. 매월 갔다고 주장한다는 건 무슨 제가 주장이라고 했어요. 매월 같다고 써주셨어요. 아, 근데 공무원 아닌데? 봉급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같지를 않아요. 네. 같지 않고 뭐 계속 성과금이나 들쑥날쑥한데. 맞아 정근수당 있고 명절값이 있어서 네. 그 돈들이 꽤 되거든요. 아, 꽤 되는데 이분은 220만 원 갔다라고 하셨는데 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의 의미는 내가 지금 얼마 버는지 잘 모르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사회초년생들이 들어오시고. 다들 저런 실수하시는데 저게 습관이 들면 저거 다 써버립니다. 네. 저 성과금. 근데 월 저축액은 이제 25만 원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이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런데 현 자산은 1,8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또 옛날엔 좀 모으다가 5년 동안 모은 게 근데 1,800인 거니까. 5년이면은 이제 한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모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저축이 25만 원씩 5년 모은 거예요. 아, 그러네.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네, 거의 저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거를 예. 12개월 모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저걸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많이 하지. 네. 네. 100만 원 이랬으면 100만 원만 했어도. 지금 6천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거를 꾸준히 5년간 모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미혼이고 부모님이랑 거주 중이시고 네. 공무원 합격하자마자 못 누렸던 일명 플렉스를 플렉스. 그렇죠. 플렉스를 하셨어요. 네. 스스로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월급 들어올 때마다 다 쓴다. 친구들은 집도 사고 결혼도 하는데 저도 제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절제가 안 되네요. 결혼은 무리겠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혼을 뭐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집이랑 뭐 이런 것들 이게 돈이 들어갈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친구들하고 비슷했을 건데. 오히려 빨랐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분 굉장히 빨리 임용하셨으니까.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플렉스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보통 돈을 일찍 벌기 시작하면 네. 대학교 동기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술 내가 살게. 뭐 먹고 싶어? 좀 비싼 데 가자. 양주 먹을래? 한 번 정도는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매번 플렉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5년 동안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잘 아시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온 게 지금 습관이 너무 굳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결혼은 무리겠죠라고 하는데 결혼이 무리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은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신에 이제 순탄하진 않을 수 있다. 순탄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적어주신 거 보니까 네.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네. 일단 이제 옷, 명절 휴가비 같은 거가 들어오거나 성과금 네. 들어오면 다 옷에 돈을 쓴다. 안 사면 눈에 아른거린다. 그 정도까지시면 스타필드나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사신대요. 그리고 가격대 있는 메이커. 폴로나 가격대 있는 메이커를 산다. 폴로예요? 이거 선물 받은 거. 저는 제 돈 주고 이런 옷 절대 못 삽니다. 너무 비싸서. 이게 맞아? 가격이? 요즘 옷도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써버릇하니까 이게 현실적인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물론 이제 비싸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손이 잘 안 가는 가격대 브랜드를 자주 사신다. 한 달에 한두 번을 스타필드랑 현대백화점을 가시고 갈 때마다 양쪽에 쇼핑백 들고 오는 정도라고. 그러면은 최소 2-3개 이상 사신다는 와. 건데 이 충동 구매를 어떻게 자제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안 가야 되는 거죠. 일단 가는 거 자체가 뭔가 준비하고 나가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네. 충동적인 게 아니야. 라면 끓여 먹는 건 배고픈데 라면 끓여 먹을까? 근데 심지어 그것도 저기 가스레인지 앞에까지 가가지고 물 올리고 뭐 하고 하는 그 귀찮은 과정이 있는데 네. 저걸 충동 구매라고 봐야 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스타필드 가고 현대백화점 가는 걸 일부러 갔으니까 이건 계획적인 구매. 맞아요. 봐야 되겠죠. 가는데 네. 진짜 나는 돈 안 쓰고 올 거야 라는 마음을 먹었어도 그거는 음. 가게 되면 쓰게 되는 거니까 안 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면 되는데 근데 또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또 옷에 네. 되게 욕심이 또 많으신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안 가는 수밖에는 없다. 1번. 맞죠? 네, 안 가야 네. 됩니다. 누가 이렇게 일부러 막 멱살 잡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자친구분이 있어서 데이트를 그쪽으로 하시는 건가? 그러면은 아예 데이트 코스를 저런 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요즘에는 저현서, 현대서울, 네. 거기 가면 진짜 복합 문화 공간이잖아요. 먹고 뭐 놀고 하게 잘 해놓고 돈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그렇죠. 그런 네. 데를 안 가는 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공원을 가라. 네, 한강 둔치. 뭐 이런 한강 데. 정도만 가자. 그래요. 저축은 10%시고 지출이 근데 맞지가 않네요. 아구가 안 맞아요. 보험료를 8만 원 정도인데 어머님이 가입해 주셨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죠.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음. 저거는 어머님이 성인이 되면 아들이 군대 갈 때 되면 네. 뭔가 큰일 날까봐 다칠까봐 그런 것들 막 가입해 주는데 너무 비싸요. 18만 원 제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비싸거든요. 네. 저 만 29세 나이에 다 깨고 가입해도 8만 원이면 뒤집어 쓸 보험료. 심지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 단체 보험이 있어요 또. 네. 그냥 공짜로 해주는 사망보험금 1억 주고 네네. 암, 뭐 뇌졸중 이런 거 걸리면 1,0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 주고 보험료를 저렇게 많이 낸다는 건 진짜 완전 낭비거든요. 네네. 저건 어머님이 가입해 주셨어도 조정하셔야 되는 거. 무조건 불필요한 보험. 유류비는 모르신다. 유류비를 모른다라는 네.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쓰시는 거예요. 기름이 비면 이제 네. 그때그때 이제 뭐 어차피 이거 과소비하는 거 아니니까 라고 해서 쓰시는 건데 그 평소 습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느낌. 근데 식비 7-80만 원 이거 소장님도 이해가 안 되신다고 저 했는데 이해 안 돼요. 30대 남자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7-80만 원이면 어떤 거냐.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플렉스 하시는 거 같아요. 너무 밖에 나가서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막 먹고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그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게 급여가 엄청나게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 말이 220만 원으로 이만큼 물론 지금은 쓰기에 충분해요. 이만큼 써도 문제 그렇죠. 없어요. 뭐 모자라진 않죠. 근데 이대로 저축을 가면 하시니까. 미래가 없죠. 부모님도 30만 원 주시고 그렇습니다. 대출이 돼도 한 7-8만 원 정도 네. 낸다고 하십니다. 줄일 게 많이 보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95에서 105는 이제 알 수 없는 돈. 알 수 없는 돈.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뭔가 새고 있다. 저 돈이 아마 플렉스 옷 사고 옷 사거나 이러신 것 그럼 같아요. 딱 얼추 한 달에 2번 가서 양손 가득하면 한 번 갈 때마다 50씩 쓰시면은 그 정도 되겠네요. 되네요. 진짜로. 3천만 원을 모으면 하고 싶은 일은 결혼하고 싶다. 네.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옷과 외식과 술값. 자, 이분은 친해져서 네. 개인적으로 친해져가지고 형 동생 한 다음에 혼내주고 싶어요. 안 돼요. 우리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제 예쁘고 귀여운 동생으로 봐주세요. 네. 왜냐하면 돈을 일찍 벌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고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시는 거니까 네. 이거 혼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3천만 원을 모으고 싶으신데 포기할 수 없는 거가 옷과 외식과 술값이면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모을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모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네. 방법이 없잖아. 포기할 수 없는데. 맞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조금만 사든지 옷 5만 원, 외식 3만 원, 그쵸. 술값은 아까 말한 소주로 그리고 페트병 그렇죠. 10병 어우, 그래서 3만 원.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원하시니까 네네. 어렵긴 하지만 옷, 꾸민비 이런 것들 저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하세요. 대신에 다른 걸 포기하면 됩니다. 뭐 극단적으로 결혼을 포기하세요 이럴 수 있는데 결혼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으면 다른 걸 줄이면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보여드리고 그거 외에 다른 대안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지금 보니까 예금이 1,800 정도고 네. 대출이 근데 대출 있어요. 4,500 정도. 저게 또 의아합니다. 신용대출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저건가요? 플렉스 비용일까요? 그러면서 차를 사는데도 들어간 것 같아요. 차에도 또. 네. 제가 소나타 하이브리드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중고로 샀어요. 네. 중고로 샀는데 약 2천만 원 초반대, 2,200 뭐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세금이고 뭐고 보험료고 해서 2,200, 300 정도였는데 네. 그게 17,500 정도 탄
굉장히 싸게 산 거죠. 네네. 저는 야 대박이다. 근데 신차 가격을 보니까 출고 가격을 보니까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1,000만 원 이상 싸게 산 거예요. 1년 된 걸. 1년 됐으니까. 네, 출고 딱 1년 된 거를 굉장히 싸게 샀는데 저도 그 차를 보면서 와 비싸다. 이 세상에 이렇게 비싼 차가 있냐 싶었는데도 이걸 진짜로 사신 거죠. 너무 과해요. 네, 선생님. 사실 지금 연봉보다도 더 비싼 너무 비쌉니다. 차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근데- 팔면 1,000만 원 이상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쉽지 않네요. 조회를 제가 제 차를 기준으로 네. 조회를 해보니까 팔면 시세가 2,5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팔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좀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산 것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이거 이득인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시면 감가상각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많이 차가 되죠. 진짜 많이 엄청나요. 되죠. 그냥 네. 차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순자산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이유도 뭐냐면 네. 여러분들 차는 아무리 비싼 걸 사더라도 물론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삶과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때 진짜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안타까운 건 이제 마이너스 2,700인데 저거 어떡할 거냐. 차는 이제 출퇴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갖고는 계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타보니까 연비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유류비가 많이 안 들어요. 요즘 같은 데는 참 좋더라고요. 좋긴 한데. 근데 그 유류비를 뽑으려면 어차피 오래 타고 많이 타셔야 되기 때문에 돼요. 조정은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안 넣긴 했는데 일화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이제 안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신 건데 첫 번째 이거 포기 안 한다. 포기 안 한다. 진짜 옷도 사고 외식도 외식, 하고 술값도 유지. 다 유지한다면 월 138만 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조정할 지출, 그쵸. 138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15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30만 원. 네. 이게 생활비는 아닐 거예요. 아마 하숙비의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부모님과 지금 같이 살면서 얹혀 살면서 취업했으니까 너도 야 밥값은 내라. 그런 의미에서 한 15만 원 드리는데 저게 부모님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비용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저거 꾸민비와 외식 술값을 유지할 경우에는 저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드리는 거 미뤄야죠. 네. 30만 원 못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식비 포기하세요. 식비 지금 70만 원 80만 원 나가는 거 하루에 10,000원씩 잡아도 네. 출근 안 하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에 10,000원씩 쓴다고 하더라도 30만 원이고 점심만 먹으면 저녁은 집에 와서 드셔야 되고 그렇죠. 보험은 조정하셔가지고 10만 원 깎아야 되고 추가로 이제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거. 깎으라 이거죠. 네, 네. 그러면 저렇게 해가지고 그럼 90만 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네, 이것만 해도 90이니까. 네, 90 확보되고 기존에 25만 원 저축하고 계셨고 115만 원 한 달에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기타 선택사항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교체하면 순자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대출을 뭐 갚고 이러면서. 그리고 보험을 지금 어머니가 들어두셨으니까 아마 20살 정도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과거부터 한 지금 10년 정도 납입을 하셨으니 그 돈도 꽤 될 거예요. 해약한 그렇죠. 것도 몇백 나올 테니까 요걸로 대출 없애버리고 하게 되면 대출이자 좀 줄어들고요. 그러면 지출은 138만 원 플러스 조금 알파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하실 것이냐. 네. 이런 원하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꾸민비, 외식, 술값 유지 하셨고 나머지는 다른 걸 포기하셔라인데 포기 못하는 거 빼고 나머지들을 다 네, 드린 나머지 겁니다. 줄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나쁘지 지금 않아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네. 보면 이게 이제 저 빨간 선이 현재 상태의 자산 그래프입니다. 네네. 밑에 네. 중간에 있는 빨간 선이 여기 있는 거죠. 네. 네. 빨간 선을 보시면 2027년 4월까지도 마이너스 197만 원이에요, 순자산. 그래요. 왜냐하면 4천만 원 지금 빚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대로 가면은 27년까지도 적자다. 적자예요. 아하. 그리고 2028년 넘어서면서 이제 내 순자산이 271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28년에야. 네. 2018년. 너무 멀다. 물론 급여도 올라가겠지만 급여 올라가는 거 물가 상승 하는 그렇죠. 거로 퉁친다고 네, 생각을 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연자분이 요걸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시각화가 돼서 좋을 것 같아요. 네. 27년까지 적자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이대로 살면 네. 지금 2022년이죠. 앞으로 5년간 열심히 대통령 한 번 더 바뀔 때까지 적자입니다.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 적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그리고 정년도 다가오고 있고 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네. 보시는 게 좋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만 조정하시더라도 네. 앞으로 3년 후 여름 정도가 되면 2,937만 원. 아까 말씀하신 걸로 하면 순자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빚 바뀐다. 4천 남아있고 네. 플러스 해가지고 다 퉁치고 2,937만 원이니까 아마 현금은 6,900 정도가 쌓여있는 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사실 돼요. 단순한 이건 산수일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갚아 나가면 대출이자 줄어드니까 효율은 더 올라갈 거고 아까 뭐 차량을 처분하면 훨씬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올라간다. 올라갈 거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 없고 그렇게 됐을 때 한 2030년 정도 언저리쯤 가면 그때 순자산이 이제 1억을 넘어가기는 합니다. 요거를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대로 살면은 30년 돼서 1,500. 이거는 네. 그 처음에 저 결혼 네. 못 하겠죠? 그래서 네.
네. 그래.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네. 조금만 아끼기 시작하면은 30년도가 되면 1억이 넘게 돈이 모인다는 네. 거죠. 30년 정도가 됐을 때 대통령 2번 바뀌면 네. 그래도 네. 지금 이 차이가 얼마냐 이거죠. 이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뭐 젊으시고 뭐 네. 아직 뭐 돈 이렇게 모아봐야 뭐 얼마 모여 이러겠지만 이게 한 10년 지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잘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셨을 그렇죠. 거라서 이걸 보시면 조금 느낌이 좀 다를 네. 겁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다. 플렉스는 지금까지로. 자, 그러면 이하는 제가 진짜 저라면 혹은 네. 제 친동생이라면 네. 그냥 꾸민비와 외식 술값을 포기 못해? 안 돼. 그거 포기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야. 다 포기는 하지 말고 조금 포기하라. 많이 일부. 포기해라. 해서 지출이 확 줄어들죠. 30만 원 네네. 줄어드는데 용돈을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네네. 외식비하고 술값 쓰세요. 저도 씁니다. 대세치킨도 먹어요. 그 비싼 치킨도. 하는데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30만 원으로 그냥 한 달을 꽉 참았다가 한 번 제대로 된 술을 마셔도 30만 원이면 그럴싸한 데 가가지고 양주 마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찔끔찔끔 해가지고 쓰지 마시고 조금 쓰지 말고. 네, 용돈하고 외식비 딱 정해놓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쓰시고 의료비는 연간 120만 원 정도. 그래서 연 120? 연 120.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인데 이게 매달 쓰시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옷 사게 되면 뭐 4, 50만 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어떤 해에는 겨울옷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우리가 옷을 사는 게 패션 뭐 이렇게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120만 원 조정하시고 한 달에 10만 원 꼴로 이것도 네. 정해놓고 쓰시는 거고 식비는 하루 10,000원 점심만 그러면 80만 원 쓰시는 거에서 이제 50만 원 세이브가 되죠. 근데 보험도 이게 하셔야 되고. 술을 먹을 거면 밥을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솔직히. 술도 많이 먹으면서 그치 말이야. 밥도 많이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면은 네.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방법 없습니다. 똑같이 저보다 더 뚱뚱하신가요? 왜 갑자기? 그럴 것 같아. 저렇게 많이 먹으면. 네. 아니면 제가 억울하죠. 저는 저렇게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잘 안 빠지고. 진짜. 네, 대세 치킨을 먹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아닐까요? 하고 플러스 부모님 용돈은 드리는 쪽으로. 왜냐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부모님이 갑자기 속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것도 줄일 수는 있겠죠. 네. 선택 조정. 그리고 기타 뭐 차량 처분하는 건 아까 마찬가지인 거고. 차가 저는 계속 걸립니다. 차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3천만 원은 너무 비싸. 근데 아마 근데 처분하시는 거는 용기가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내가 3,300에 샀는데 지금 이거 시세를 2,000이라고 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거면 진짜 처분이 어려우시면 오래오래 타셔라. 이 차를 진짜 오래 타셔라. 네. 한 진짜 25만 원, 30만 원 타셔야 됩니다. 오래 타야겠네요. 오래 타야 돼요. 네. 25만 하이브리드가 또 그런 게 또 장점이니까. 맞아요. 30만 킬로 타시고 네, 이렇게 하면 108만 원 플러스 알파가 저축된다는 거죠. 지출하시는 거예요. 아, 지출이. 네. 그래서 한 달에 솔직히 미혼인데 부모님하고 원조 살면서 108만 원 이상 쓰시게 하는 거 정말 너그럽게 쓰게 해드린 겁니다. 그렇죠.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네. 108만 원 쓴다. 저축을 50%밖에 안 하는 게 참.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쓰는 네. 거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많이 썼던 분이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게 요만큼만 줄였어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2025년 여름 정도에 3,000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하면 7, 8개월 정도가 당겨집니다. 아, 3,000원 모으는 시점이. 네네. 확 당겨지죠. 확 당겨지고 지금 비교해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마이너스 1,100, 1,200만 원 수준 네. 정도예요. 저 시점이면. 2024년 12월 말이면. 예. 지금 이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인데. 마이너스 1,200 정도인데 네. 싹 조정하면 플러스 3,000원 확 돌아섭니다. 확 돌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바꾸셔서 네. 이게 기간만 길어지면 점점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완전 멀어져. 거를. 그리고 1억 돌파하는 시점이 아까 2030년 4월 정도나 돼야 돌파했었는데 지금은 2028년 4월로 확 당겨져. 2년이 2년이나 당겨지는 네. 거예요. 이게 이분도 돈을 모아 보면 이 돈 모으는 재미가 있구나라고 네. 하면서 이제 할 텐데 지금까지 이제 쓰는 재미만 보셨으니까 맞습니다. 요거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몇십만 원 차이로 계속 당겨지는 게 보이시죠? 네, 쭉쭉.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만 더 부모님 30만 원 안 드렸다. 네. 그게 뭐 불효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돈 좀 크게 드리는 게 느낌도 나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더 당겨집니다. 2024년 4월로 네.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라 4월로 확 당겨지면서 3천만 원 넘어가게 되고 순자산 돌파하는 시점도 2027년 4월이에요. 전 용돈 나중에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시지 않으시면. 다음 대통령 올 때는
순자산 1억이 생깁니다. 그렇죠. 27년 4월이면 진짜 그렇네요. 네. 다음 대통령 뽑을 때는 1억이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금방인 거예요. 금방이에요. 네, 한 금방이에요. 5년 있으면 그렇다고 진짜 막 허리띠를 막 졸라매셔라 이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도 아니죠, 솔직히. 아니에요. 솔직히 더 졸라매는 수도 있어요. 다 쓸 거 다 쓰고 술도 먹고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지금 살짝 여유를 준 거지. 사실 허리띠 3칸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확 졸라매면 네. 진짜 솔직히 한 3년 안에 1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하죠. 사실 한 충분합니다. 1년에 뭐 제가 봤을 때는 1,800, 2,000까지도 저축할 수도 네.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우리 그 극단적인 사례 한 번 있잖아요. 네네. 거기 나오신 달인분. 네네네. 달인에 출연하셨죠. 그분 진짜 저도 그 방송 봤거든요. 네. 와 그렇게 모으셨구나. 그리고 사시는 그 집 환경이 우리 네. 상상 속에는 되게 안 좋은 데 사시지 않을까 상상했었는데 네. 괜찮은 곳에 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할까 솔루션을 좀 드리면 네, 용돈 통장부터 만드세요. 월급 통장 말고 용돈 통장, 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딱 거기에 30만 원 혹은 40만 원만 넣고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꼭 쓰셔야 되겠다라고 네. 한다면 유류비 외에는 쓰지 마세요. 네. 유류비가 고정 지출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절대 현대백화점이나 어디 저기 뭐야 그거 아까 가신다는데 그 스타필드 가실 땐 신용카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안 안 가야지. 안 가야 돼. 안 가야지. 안 가고 아울렛 정도로. 네, 진짜.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거기를 가면은 불가능. 필요하실 때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옷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쁜 옷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옷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한 3년 안 사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좀 어떻게 좀 그건 끊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사는 거를 안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보험은 다이렉트로 하면 좀 싸요? 쌉니다. 훨씬 싸요. 훨씬 다이렉트로 싸요. 하고 이분 정도 나이면 네. 한 6만 원, 7만 원 충분해요. 6만 원 정도. 네. 저기를 말해도 될까? MG 손해보험. 네. 거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신문기사 읽어보면 MG 손해보험 건전성 지금 안 좋아진다고 난리 많이 났거든요. 그만큼 손해보는 보험을 팔았어요. 보험사에서 손해보는 보험은 잘못 팔았네. 우리한테 이득인 보험이거든요. MG 다이렉트 보험 중에 그 진단비 보험 보면 진짜 야 이게 이 가격에 돼? 설계 잘못했구나.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보험들 그거 가입을 해놓고 야 그 보험사 망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망해도 망할 리도 없을 뿐더러 망하진 않죠. 게다가 이걸 다 인수시켜요. 다른 보험사로 인수시키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망보험금 주는 거 종신보험이나 네. 이런 거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단체보험에서 충분히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놓치면 안 될 게 성과금하고 정기수당하고 명절휴가비 이거거든요. 이게 월급의 2배 정도는 돼요. 다 합쳐놓으면. 근데 이걸 다 지금 플렉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 이제 성과금 들어올 때 됐죠. 네. 3월, 4월 이 정도면 이제 들어올 텐데 들어오는 거 다 비상금 통장으로 커넥.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 대출 받은 거 그거 갚으셔야 돼요. 저는 대출 갚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우선은 뭐 아무리 이자가 1% 2%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이 분이 가장 유의미하게 보이는 건 어쨌든 대출 숫자가 줄어드는 게 네. 보여야 되니까. 그럼 이자도 줄어들 네. 거고 그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지출을 108만 원 정도로 줄였잖아요. 네. 아니면 저는 플렉스 할 거예요. 꼬맨비 유지할 거면 138만 원인데 계산상으로 늘어나는 저축액 70만 원, 90만 원 이런 것들을 이율 상관하지 마시고 적금 가입을 하셔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처음에 공무원 임용했을 때 25만 원으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온 것처럼 저축액을 의무적으로 묶어야 돈을 안 쓰게 되지. 그러네. 있는 상황에서 계속 쓰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이분은 안 무조건 됩니다. 적금을 하나 들어놓고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강제로 나가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남는 걸로 뭐 한도가 초과되든지 뭐 이걸 그때 가서 해결을 한다. 네네네. 우선 떼놓고 해결을 하셔야지 돈 쥐고 있으시면 또 가실 것 같아요. 또 현대 또 가고 스타필드 또 가실 것 같으니까 네. 돈 아예 떼자. 이게 적금을 드시는 게 좋겠네요. 네.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네요. 젊을 때 소비해놓은 것도 괜찮은 경험이거든요. 앞으로는 잘 모으시고 화이팅입니다. 맞아요. 이제 30이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제 취업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혼내주고 싶은 게 좀 부러워서 부러운 마음도 있어요. 에휴 부럽다. 그럼 나 이제 30이니까 그러게. 지금부터 취업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네. 하면 됩니다. 열심히 잘하면 뭐 공무원이시니까 네.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직업적인 부분도 탄탄하고 반드시 근데 하셔야 될 건 실천이라는 거.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냥 4월 한 달 쭉 보내면 또 5월부터 해야지. 근데 여름 옷 딱 사기 시작하면 또 망가져 버리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옷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지금 이러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진 않지만 결혼하고 싶으시면 해보자. 네. 해보셔야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를 또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